지금부터 제2020학년도 총학생회전당 입후보단 공개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1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간 토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신진현 정 후보, 신재성 부후보의 공약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1번 박구매 정후보 신진현, 부후보 신재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호 1번 공약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엑스포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 설명회 진로 특강 멘토링뿐만 아니라 직업 체험이나 NCS 모의고사 등 학우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취업 도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학우분들이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취업 엑스포의 개최가 아닌 강원대학의 축제인 대동제 때 엑스포가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 연계 활동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학적 국립대학입니다. 올해 자치기구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철원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촌 봉사활동도 이러한 강원 지역 연계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도 지역들과 연계하여 행사, 활동을 진행하여 새로운 취업 루트를 확보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대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입니다.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예산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대기업 대상 기업 탐방은 물론이고 도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탄탄한 시스템과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기업별, 직무별로 구분하여 학우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저희 박구문 대학생 부문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활체육 문화는 40, 50대 분들의 복지를 위하는 개념으로 높은 나이대 분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까지는 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로 대학 부문을 추가하여 동아리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원대학교를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대회의 의미 고치는 물론 학우분들의 애교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MZ 국토순례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지리적 특성상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과 접경 지역이란 키워드를 통해 여러 활동들과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기구 임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을 좀 더 많은 학우 중심으로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 통일한국 중심대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생 OT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강원대학의 중도 탈락생 수는 약 700명으로 이에 상응하는 편입생 분들이 편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총학생회의 사업 참여와 중앙동아리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박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편입생 OT를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강원대학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공약은 흡연구역 정비입니다. 현재 각 단과대학별로 그리고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물들의 흡연구역이 모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흡연구역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흡연자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60주년 기념관 같은 경우 흡연부스도 설치되어 있지만 공간 흡수의 문제 등으로 인해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흡연부스가 더 많이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흡연부스는 한 동당 설치 가격이 약 3천만 원에 달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1차적 대안으로 흡연구역에 페인트 마킹을 하여 흡연자에게 정확한 흡연구역을 인지시켜주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차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흡연부스 도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방 추가 확보 및 교체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의 중앙 동아리 수는 81개입니다. 하지만 동아리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동아리방 시설이 노후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아리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은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우분들이 교내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박꿈은 이런 기회들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은 중앙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내에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파악하고 동아리 방을 확보하고 노후된 동아리 방을 교체해드려 동아리 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호 1번 박꿈의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오성훈 정 후보,
정홍식 부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부름 강원대 꽃피우길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정후보 오성훈, 부후보 정홍식입니다. 우리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한 2부 공약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협동형 인재 양성을 위해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스터디룸에 공간 할당은 많이 되어 있지만 학우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예약 시스템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용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이 학생 공간인 스터디룸에 일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단하고 쉬운 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취업 스터디 팀 중 운영비, 응시료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단위에 비해 선발되는 단위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요를 고려하여 취업 스터디 지원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지식이 모이는 대학을 위해 취업 박람회 유치를 통해 앞장서겠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대학교에서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취업 박람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궁금했던 공기업, 대기업, 직군별 사기업 등 기업별 취업 방향성의 궁금증을 분의 취업 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름이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오픈 캠퍼스를 위해 후문 골목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협소한 후문 골목에서 지나다니는 자동차, 오토바이로 인해 위험하거나 불편을 한 번쯤은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름이 학우 여러분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후문상가 번영회와 협력해 후문 골목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5개 대학과 춘천시가 대학 도시 실현을 위해 만든 대학 도시 정책 협의회에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서 공약 설명회 및 토론회 때 말했던 기숙사 정원 조정 문제와 같은 중대 사안 말고도 지역 인재 육성 사업 등과 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에 학생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기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농촌 봉사활동, DMZ 국토순례 등 워크숍 프로그램을 일반 학우 대상으로 모집해 강원도 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학우 여러분 간의 의사소통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름이 만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회 환경 개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민단체와 연계해 환경 관련 모니터링과 같은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학우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스펙도 쌓고 참여 수당도 지급받아 예비적 사회 진출 프로그램으로 부름이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대학 시스템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춘천시에는 우리 강원대학교를 포함한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도시에 맞는 연합축제를 춘천시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한 공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 먼저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 지금 단대별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기업 탐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전 1차 토론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본사 그리고 대기업 같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과대학에서 하시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학교 사례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기업 위주로 1차적으로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도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상당히 탄탄한 기업 혹은 연구 실적이 높은 기업 저희 학우분들에게 복지 차원이 굉장히 많은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설문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먼저 세워서 총학생에서 제시할 생각이신가요? 취업지원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일단은 저희가 할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문조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정 단과대학에 특정 인구수가 밀집해 있는 지금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과대학의 경우 학생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단과대학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어떤 거 선호하시는지를 알고 파악하는 부분인 거지 그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선정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대기업을 대해서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유치를 할 거고요. 한 기업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학생처에서 이미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외적인 부분으로 따로 구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실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역으로 하나만 먼저 질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처에서 어떠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학기 초에 중앙운영의 보고사항으로 어플을 통한 교내 시설에 대한 대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혹시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직 어플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은 저희가 앞장서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총학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나래관, 중앙도서관, 교육혁신원 등에서 스터디룸을 공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여러분이 좀 더 예약의 편의성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구축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은 것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축이라는 단어로서 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해한 부분이 맞다면 지금의 만들어진 학생처의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라고 들리는데 상당히 학우분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언급하셨듯이 현재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축은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결국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로도 분명히 학교에서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어플리케이션이 개선되고서 반영을 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일괄 예약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링크를 통해서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근데 시스템 구축이라고 공약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에게 오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학우분들께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셔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축이라는 말로 오해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말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말로 원래 있던 시스템을 다 없애고서 그다음에 그 세 곳에 있는 시스템을 다 저희 통합하겠다는 건 아니고 있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편의성과 그리고 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종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에서 이제 학부제 개선에 대해서 지난 설명회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일단 개선이라는 말의 단어가 뜻이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이제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개선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계획이 잡혔을 때 이런 하는 활동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개선이라고 뜻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현재 후보단 측에서는 학부제의 문제점이랑 장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토론회 때도 일반 학우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제 답변을 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저희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심리학과, 워낙 학문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학부제가 진행이 되었고 한 학과의 특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특정 분들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로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근데 그 학과가 학문적인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공을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 심지어 어떤 학우분께서는 입시를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이 일단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해서 개선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있고요.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이 학부제를 도입을 했을 때 충분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했을 거라는 일단은 전제를 두고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공약에서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대안을 요구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학부제 개선의 공약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꼬리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학부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접점이 없는 과가 학부로 통합이 되었을 때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과를 선택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과로 배정이 된다면은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이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계신 건지 혹시?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었는 정치외교학과가 신방학과와 함께 학부제로 묶여 있을 때 상당히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취업률까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다시 수능을 봐서 재입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 학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꼬리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제 이 이후에 그럼 그 이탈률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700명이라는 그 이제 편입생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남아서 이제 편입생을 받는 건데 그런 문제가 700명이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 얼마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혹시 데이터상으로 혹시 수집한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이탈을 아까 700명 했고 그 이탈률을 충원하기 위해서 편입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700명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런 학부제로 인해서 이제 이탈을 했던 사람들이 혹시 몇 명 정도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대학 본부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리더기 도입을 하셔서 복사 카드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저희가 사용하는 복사 카드의 카드 리더기는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컴퓨터가 만약 해킹이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금융 문제에 대한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 쪽에서 금융 담당자와 이제 국민은행과 대우증권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을 때 상당히 보안 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발생될 경우 지난번에 예시로 공약 설명회 때 예시로 들으셨던 부분이 이제 자판기를 말씀주셨는데 자판기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복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학우분들께서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도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주제가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사카드 리더기 도입이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사회자님이나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 학우분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보안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판기와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복사카드를 학교에 도입해야 되는 일단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몇 번씩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편의점에도 지금 학교 밖 편의점에도 그 카드 리더 그냥 카드를 리딩하는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칼라 프린트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우분들께서 과연 이렇게 지금 편의점 그 프린트가 잘 되어 있는데 교내 복사실을 앞으로도 잘 이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뭐 급진적으로 줄어들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예상이 확실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안 문제를 꼭 지금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해야지 카드 리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 복사실 측에도 문의한 결과 그것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해주셨고 저희가 그 만약에 혹시라도 학우분들께서 염려하는 인터넷과 이게 연결이 돼서 컴퓨터가 해킹이 되고 내 카드의 개인정보가 이제 해킹이 된다는 것이 만약에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측에서도 충분히 다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행여 복사실 측에 이건 학우분들의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따로 보완을 해달라 아니면은 그 지금 제본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아예 카드 리딩을 일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카드 복사실에 있는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 지금 거기서 카드 리더기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실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 현금으로 구매한 금액은 모두 생협으로 넘어가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복사실의 카드 리더기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실 카드를 모두 두 가지를 배치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편리한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사실 카드 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성과 학우들의 편리함을 두고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카드 리더기를 도입했을 때 생협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저희 구축할 거라고 먼저 지레짐작하시고 질문하신 건가요? 카드 리더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00원으로 저희가 복사 카드를 사게 되면 그게 생협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학우분들에게 쓰이게 되는 예산으로서 쓰이게 되는데 지금 생협이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카드 수수료가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학우분들에게 쓸 수 있는 장학금 그리고 시설 보수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학우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더 큰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위험성과 편리성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후보가 말했듯이 위험성에 관련해서는 진짜 그런 위험성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생협 측과 그리고 전문가를 이제 동반해서 같이 그런 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같고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전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식당에서도 현재 물론 현금이나 아니면은 뭐 식권으로도 계산이 되지만은 카드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럼 즉 거기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학우들이 그만큼 이용한다는 겁니다. 복사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편의성을 증대하고 나서 학우분들 더 많이 사용한다면은 흑자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카드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사실은 카드 사용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럼 결국에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저희가 말하는 위험성이라는 부분은 학우분들에게 사용에 대한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위험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축소시키는 예산이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이 만약에 위험성에 가해진다면 학우분들이 복사를 하시는데 쓰시는 가장 그 편리성 때문에 내 장학금이 위협이 가한다는 부분을 아시게 된다면 과연 이 공약을 지지하실 것인지 과연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편의성을 증대하고서 학우분들이 더 이용이 증대되었을 때 장학금 포함해서 복지가 항상 같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다 빼고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실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물론 연마다 부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업 자료 결국에는 그러한 자료들이 매년 사용되는 양은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생협 측에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쓰는 수요량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나가는 수수료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복사실을 증대해서 그 감소되는 수만큼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메꿔지는 부분이 적게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이나 그런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이 된다면 진작에 생협에서 도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도에 오늘의 총학생회 때 이것을 건의를 했지만 반대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생협에서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명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정호버가 말했듯이 편의점에서도 컬러 프린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교내에 있는 복사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면은 과연 생협 측에서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복사실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은 수익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부터 아마 문제가 아마 또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없애고자 그리고서 편의성을 더 증진하고자 그리고서 사용성을 더 증진하고자 해서 저희 공약을 내세운 거지. 수수료 같은 경우 발생한다 해도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부분에서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말하겠지만은 사용성이 증진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비교 없이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된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면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이 똑같이 일정하게 됐을 때 카드 수수료만 가지고 장학금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협동조합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201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자료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생활협동조합에 문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에 이런 공약을 세운 건데 혹시 답변이 좀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답변 마무리하고 저희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700명 이탈률에 따른 편의점 증언을 이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삼척 캠퍼스나 도쿄 캠퍼스 포함해서 이탈률인 건지 궁금합니다. 춘천 캠퍼스 단일입니다. 춘천 캠퍼스 단일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700명이라는 하부가 어떻게 보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 15,000분의 700을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이탈해서 그런 부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이탈을 막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까지 어디 부분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이탈이 되고 어떤 원인으로 이탈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서 그 부분에서 막을 건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중도 탈락률 자체를 막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에 대해서 저희가 몇 명까지 그 수치를 어떻게 낮추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었는데 저희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우분들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저희가 중도 탈락률을 몇 명까지 낮추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을 낮춘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서 탈락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시간이 지금 많이 나왔나요? 31초 49초 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를 하는 게 그러면 질문 마무리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학과 1사학번 송현규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모두 두 후보단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동 킥보드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측에서는 그 장비에 대한 대여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번 측에서는 그 시스템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전동 킥보드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미 강남이나 서초구 지역 쪽에서 이미 그 업체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제 매번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혹은 이제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곳에 이제 비치를 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보관 자체에 대한 문제를 혹시 그 두 후보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약이 이 대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답변을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입을 하려는 시스템이 일단은 그 효과처럼 권역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고요. 관리상의 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저희 공약 설명회 때도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굉장히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학우분께서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강원대학교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 이 춘천에 강원대학교를 관리하기 위한 직영점이 따로 생기게 된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교통상의 문제가 있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수거를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1차적인 점검을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우분들께서 그 당시 지적해 주셨던 게 과연 그것만으로 관리가 되겠냐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게 총학생회에서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하겠다,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네, 2번 부른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약 전동 킥보드, 스쿠터 등 안전장비 대여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안전장비만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교내 교통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 킥보드랑 스쿠터 사용을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스쿠터 사용이나 킥보드 사용을 제재해달라 아니면은 뭐 권장해달라 이런 것이 아닌 어쨌든 학우분들께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내에서 킥보드랑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안전장비 없이 그냥 이제 뭐 편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게 편리하시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킥보드 사용을 아예 중단한다든지 스쿠터에 대한 뭐 사용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어차피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은 저희가 안전 장비를 대여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 주신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로 교통에 대한 이제 규제가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안전 관련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이제 대여 사업을 함으로써 학우분들이 이제 도로교통 교내 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립을 시키고 저희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이번 주에 더 드려도 될까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전 관련해가지고 후보단분들께서 이제 제시해주신 그런 공약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된다면은 확실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확립이 된다면은 그 교내 버스가 이제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주신 대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관에 대한 문제가 잘 정립이 된다면은 한편으로는 더 안전에 대해서 그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측에서 혹시 보완해 나갈 방향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내년에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교통이 혼잡해진다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 시설에서 일단 먼저 언급을 하면은 교통은 혼잡하지만은 지금 서안관 혹은 백령 스포츠센터의 주차장은 아직 조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최대한 먼저 학우분들이 이용하시는 킥보드나 스쿠터를 이제 주차를 좀 권유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거의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강요를 하기보다는 일단 권유해서 시작하고 그다음 학우분이 그게 좀 잘 되어 있다면은 번역별로 그거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아마 5세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1번 측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 이제 그 주신 방향들이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 업체에서 한 그 구역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쪽에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거치대처럼 이렇게 보관대를 혹시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지원이 외부 업체 측이랑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가지고 업체와 추후에 더 논의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치대라는 것 자체가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이어서 과연 그 외에 대한 킥보드를 위한 거치대를 그 업체가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학우분들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 시설과나 이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따로 도입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게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카도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물품이기 때문에 막 사도 괜찮지 않을까, 내 물품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소중히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기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따릉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절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킹하고 이제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업체 측과 이제 서로 윈윈의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보완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자연과학과 김은빈입니다. 이제 기호 2번 측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후문상과 번영회랑 그 후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후문상과 번영 회장님이랑 이 말씀이 된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춘천 후문 골목 상인 연합회 자체적으로도 논의가 이전부터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춘천시와 상인 연합회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저희가 들었고 후문은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제 차후에 후문이 조성이 된다면은 야마코라든지 다른 번역으로 확대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있었던 후문생활 번영회장 취임식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저도 이제 후문생활 번영 회장님께서 그 후문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문의 차 없는 거리가 조성하게 된다면 주차 문제가 제일 먼저 시급할 것 같은데 그 번영회에서는 이제 주차를 그 가원대학교 후문에 새로 생긴 그 광장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광장은 저희 학생들이 학우들이 이용하는 광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후문 광장은 물론 춘천시에서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지만은 강원대 학우분들이 좀 더 편의성을 갖고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춘천시와 협력을 해서 그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내에 주차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교외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춘천시하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번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문 광장을 이용하는 주차 공간은 이쪽 후보당에서는 완전히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네,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춘천 같은 경우, 춘천 후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관할 지역이 아니고 춘천시의 지역이 춘천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공약을 강하게 내밀고자 하는 이유는 학우분들께서 일단 불편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이미 논의가 되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서 얘기하는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차 문제는 사실 저희가 그것을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 땅을 상가 번영회에 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주차는 춘천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는 일단 학생들의 불편이라든지 편의가 더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후문 광장이 같은 경우에도 조성될 때 시의 예산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무리하게 후문 광장을 절대 안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 그리고 상가연합회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3자 합의가 이제 이끌어내줘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다른 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그 이제 공약 중에 보면은 공대 자대 쪽에 신호등 개선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동문 백령 스포츠센터 앞에 신호등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기다리는 시간이 대략 2분 정도 되고 건너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이 공약이 한 번 더 나왔었었는데 이때 들었던 답변이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4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신호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동문권 학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대 자대뿐만 아니라 동문 쪽에도 이런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개선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권도 저희가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먼저 모든 걸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공대 자대가 좀 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요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뭐 고려하지 않고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뭐 답변이 되었을까요? 이용률이 낮다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이제 동문권 학우들이 에마골에 살게 되고 에마골에 사는 학우들은 대부분이 다 동문 신호등 아니면은 그쪽 신호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등교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이용률이 낮진 않는데 한 번 놓치게 되면은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거의 수업에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합니다. 뭐 답변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낮다고 언급한 적은 없고 그리고 공대랑 자대가 현재 일직선 도로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같이 개선을 하기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이제 저희는 요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알아본 바 에마골 쪽에 있는 동문에 있는 신호등이 약 2분 20초 정도 걸리는 공대와 자대에 있는 신호등하고 똑같은 아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부 공대랑 자대 쪽문에 있는 신호등의 신호 체계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뒤에 어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측에 질문해 주실까요? 네. 1번 후보단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축제에서 이제 1번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동제를 준비할 때 총학생회에서는 축제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는 일반 학우를 대상으로 뽑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축준위 모집과 이제 그 1번 측에서 말씀하시는 일반 학우에게 예산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행사기획 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행사기획 공모의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이냐면 전문성이 있는 총학생회보다 전문성이 있는 학우나 혹 동아리에서 저희 축제 전체적인 파트가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한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축제준비위원회보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년의 총학생회 업무 구조는 기획국에서 연초에 모든 행사에 대한 기획 방향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에 과연 가장 부합한 그 기획안에 대해서 그 기획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공급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혹시 당선이 되시게 된다면 내년에는 축제준비위원회를 뽑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 파트에 대해서 맡기겠다라는 부분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런 발생한 부분이 없다라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듣다가 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그럼 혹시 이제 대동대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가장 좀 공모전을 내서 가장 괜찮은 의견을 낸 학우의 그런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 학우에게 그런 외주를 한 프로그램만 맡긴다는 건가요? 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우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나 학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한 부분이 있는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 신문사, 그리고 공대 공정부, 경찰 신문사를 포함한 학내 언론 기구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총학생의 경우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학내 언론 기구와 특별 자치기구를 함께 묶어서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두 후보단 모두 당선되신다면 이후에 학내 언론 기관과의 교류하는 자세를 통해 하실 것이 혹시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 공약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의 공약 중 언론 간담회라는 공약이 있고 그 공약을 통해서 교내 언론 기구들과 충분한 소통을 취할 예정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업무적인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총학생회에서 정기적으로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 연석회의였던 공약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약 같은 경우 이제 고충에 대해서 좀 나누고 행사에 대해서 더 공유하는 식이었다면 저희에서 진행하려는 언론인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사에게 업무를 브리핑하고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식의 자료로 운영을 하고 많은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단에서 먼저 언급하셨듯이 위원 연석 회의를 지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내년에는 당연히 강대 신문사 언론사하고도 보충이나 그런 걸 덜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소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회의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아마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저희 총학생회에서 SNS나 아니면 포스터뿐만 아닌 언론기관에서 좀 학교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두 후보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후보단 모두 당선되신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연석회의가 있었지만 사실 연석회의 이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재나 인터뷰를 부탁할 뿐이지 총학생회로부터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보도자료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당선되신다면 저희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통해서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취재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고동락가의 사건 후보입니다. 1번 후보 측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 총학생의 행사나 동아리에 제한을 가졌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편입생 분들 중에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 공약에는 편입생 OT라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 OT를 시행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편입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가 그리고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동아리가 어떻게 있고 편입생은 중앙 동아리를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편입생 OT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학우분들께서 굉장히 학교에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에서 그런 분들을 도우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은 두 후보님들도 가끔씩 자주 학교에 차를 끌고 오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는데 학교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진짜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는 스쿠터, 킥보드 물론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되게 안 지키고 훅훅 튀어나와가지고 운전하면서 되게 위험한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버스도 들어오고 이제 킥보드 대여 사업도 하시고 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책은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 공약으로 그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교통봉사 장악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까지 들어오게 돼서 하게 되다 보면 조금 더 업무적인 부담이 경찰 쪽에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 학생회와 그리고 일반 학우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꾸리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최대한 학우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없게끔 하도록 준수할 그걸 지켜나갈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그 교통법 준수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학부 1과학번 권지혜입니다. 저는 1번 후보자 분께 흡연구역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흡연구역이 흡연 부스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구역과 흡연 부스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흡연 부스와 흡연 구역을 만든다면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이 흡연구역 정비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공략을 모티브로 따온 것이 건국대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마킹을 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금 흡연 부수가 있긴 하지만 흡연 부수에서 내가 어디까지 나와도 되는 것인가, 어디서 담배를 명확하게 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닥에 초록색으로 스모킹이라고 명확하게 구비를 하고 여기서 흡연을 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었을 때 그 안에서 흡연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비흡연자이신 학우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요. 저희는 일단은 흡연하시는 분들도 비흡연하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내가 흡연을 하면 되는구나, 이곳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걸 초점으로 잡고서 이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우들과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제2차 공개 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